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기술 면접 시리즈. 이번에는 NoSQL과 SQL의 비교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 면접에서 전 항상 이 문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NoSQL과 SQL의 차이점. 왜냐하면은 실제로도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요. 트레이드오프가 명확하고 어떤 방식을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시스템 설계가 많이 달라지고 발생 가능한 문제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NoSQL과 SQL이 이제 언제부터 이제 핫해졌냐면 한 2008년, 2009년, 2000 이때가 이제 어떤 때였냐면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버즈워드가 됐던 시대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사람들 별로 관심 없었어요. 이때는 빅데이터 관심 있었어요.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왜 중요해지냐면 워낙 이제 서비스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의 RDBMS로는 도저히 데이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대규모 웹사이트들이 생기면서 이러한 RDB가 해결하지 못하는 데이터의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오픈소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몽고DB도 있고 카산드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키밸류 스토어에서는 몽고DB가 좀 잘 나가긴 하죠. 그래서 NoSQL과 스퀘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SQL, 그러니까 기존의 트래디셔널 RDBMS는 상당히 매력이 떨어지고 있고 NoSQL은 갈수록 핫해지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쳤을 때, 엄청난 트래픽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쳤을 때 NoSQL은 매력적인 대안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스케일러빌리티 관점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실은 NoSQL과 SQL은 한 번으로 다 설명드리기 힘들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정보에 몇 가지 정도의 지식만 추려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큰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수평적 확장성과 수직적 확장성이에요. Horizontal Scalability와 Vertical Scalability. 간단하게 말하면 수평적 확장성은 이제 NoSQL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NoSQL은 이제 네이티브가 설계한 의도 자체가 어, 서버 대수를 늘리면 무조건 늘어나게끔 돼 있어요. 스루풋이. 저장 공간도 그냥 서버를 그냥 늘리기만 하면은 스케일이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도 응답 속도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단 우리가 데이터 구조에서 해시를 배웠죠. 해시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접근 속도가 5의 1이죠. 5 of 1. 데이터 구조에서 가장 빠른 게 해싱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5 of 1으로 접근이 가능해져요. 이거를 5 of 1을 보장하면서 컴퓨터 대수를 막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미친 듯이 성장을 했어요. 그때 호리젠털 스케일러빌리티가 있다고 하면은 이때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죠. 엔지니어링적인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수직적 확장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RDBMS 머신 있잖아요. 이 머신을 더 좋은 머신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SSD가 하나 꽂혀 있는데 뭐 몇 개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메모리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 CPU를 더 좋은 걸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수직적 확장성을 하는데 수직적 확장성은 돈을 한 컴퓨터에 때려 박는 방식이고 하지만 확장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RDBMS를 이제 다른 머신으로 옮길 때 주로는 이제 어, 그 DB 관리하시는 분이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DBA라고 하죠. 그분들이 MySQL과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동기화를 시킨 다음에 이게 잘 동작하면은 서버의 위치를 여기로 바꾼 다음에 얘를 꺼버리는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전환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유지보수에 대한 그 비용이 좀 더 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러빌리티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이게. 또 다른 거는 이제 SQL 언어가 있냐 없냐라는 차이점인데요. RDBMS의 장점은 이제 표준적인 쿼리 랭귀지가 있어요.
약간씩 좀 다르긴 하는데 일단 공통적인 언어는 다 비슷해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런 것들 있잖아요. join 이런 거. 자, 여러분의 데이터가 계속 join을 해야 되는 데이터예요. join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NoSQL보다는 SQL이 더 좋아요. 자, 여기서 핫하다고 NoSQL 그냥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데이터가 뭔가 쇼핑몰 같이 깔끔하게 유저 데이터 정리되고 상품 데이터 정리되고 그리고 이제 유저의 트랜잭션 하고 그리고 이제 릴레이션 데이터가 많은 데다가 이걸 항상 조인해야 된다고 치면은 NoSQL 하면 더 시스템 유지 보수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SQL이 확실히 강한 분야가 있어요. NoSQL이 강한 분야가 있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런 정형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SQL이 잘 어울리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이 이제 유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면서도 간단한 데이터 위주로 되어 있는 거는 NoSQL이 잘 어울려요. 그죠? 그리고 약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같이 다차원 분석해야 될 때, 그걸 이제 그 뭐 SQL 서버 같은 경우에서는 올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차원으로 분석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엄청나게 핫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고 30대 남자는 이런 상품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데이터베이스랑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이랑 연동해가지고 엄청 멋진 보고서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들도 조금씩 NoSQL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대규모로 분석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SQL에서 이제 다차 분석하던 것들이 NoSQL에서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SQL은 사실 여러분이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든, 빅데이터 엔지니어든 SQL이랑 NoSQL은 둘 다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쿼리 언어 옆. 그다음 강한 스키마, 자유로운 스키마. 이제 RDBMS, 그러니까 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스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정의하고 나서 테이블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설트도 안 되고 업데이트도 안 되죠. 그렇죠? 데이터가 내가 이건 인티저고 이건 스트링이라 했는데 여기다가 스트링을 넣고 여기다가 인티저를 넣으면은 얘가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해요. 그래서 RDBMS는 강한 스키마, 좀 명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정의하고요. 근데 반면에 NoSQL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스키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뭐 이름, 번호 한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성별도 넣을까 하면서 성별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도큐먼트에다가 필드가 하나 추가돼요. 자유롭게 추가가 됩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그걸 스트릭트하게 제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스키마 프리가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어, 약간 생각 없이 만들다 보면 좀 지저분해져요. 지저분해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서 강한 스키마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인덱스를 많이 걸게 돼요. RDBMS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걸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인덱스를 걸면은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스캔 안 하고 어, 중간에 책갈피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랑 알고리즘에서 보시면은 sorted 데이터 리스트에서 특정 데이터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죠? 로그 n이죠. 바이너리 서치 사용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강한 스키마가 돼 있고 거기 인덱스가 걸려 있으면은 탐색의 시간이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 속도가 빨라지죠. 근데 이제 NoSQL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인덱스를 거는 게 RDBMS보다는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NoSQL 같은 경우에는 키를 기준으로 최대한 쿼리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서비스가 이제 조인이라든지 포린 키로 조인한다든지 아니면 인덱스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치면은 RDBMS가 좋아요. 인덱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과 단점 뭐냐면 그 다음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기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철학이 달라요. RDBMS는 SCD라고 하고 NoSQL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고 해요.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이제 어토미시티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발생한 거를 이제 커밋할 때까지 반영 안 하고 있다가 커밋하는 순간 한꺼번에 반영이 돼요. 근데 롤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 트랜잭션 단위로 뭔가 비즈니스 로직에 맞춰서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는 게 바로 RDBMS의 장점이에요. 그 뭔가 이제 순서대로 딱 정확하게 맞춰서 딱 넣는 방식을 할 때, 특히나 뭐 금융거래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이런 강한 스키마가 좀 더 유리하겠죠. 트랜잭션 기반이 좀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NoSQL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서션 타임에는 마구마구 넣고 인서션 타임에도 완전성을 유지하는 거는 RDBMS지만 NoSQL 같은 경우는 인서션 타임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보장을 안 해요. 인서션 타임에서는 일단 막 넣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데이터가 조회될 수 있다라고 보장을 해주는 게 이제 NoSQL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서션한테 좀 최적화된 거죠. 인서트를 막 하는 거는 좀 자유로운데 읽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NoSQL은 좀 느리다. RDBMS에 비해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뭐 사실은 이제 보시면은 총 5가지가 핵심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릴레이셔널, 그러니까 관계가 많이 있는 게 바로 SQL이고 그보다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NoSQL이라고 하고요. 버티컬리 스케일러블한 게 이제 SQL이고 호리존탈리 스케일러블한 게 NoSQL. 픽스드 프레디파인드 스키마가 SQL이고 다이내믹한 스키마가 바로 NoSQL.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구조가 그 NoSQL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큐먼트 안에 제이슨 형식으로 막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뭐가 있고 여기 안에 뭐가 있고 하나의 도큐먼트 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상하관계가 있는 형태로 넣을 수가 있는데 SQL은 그런 걸 못 넣어요. 최근에 MySQL 같은 경우는 제이슨도 좀 지원해주고 있긴 한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NoSQL은 약간 상하관계가 있는 하이러키컬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SQL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쿼리에도 잘 소화를 하는 반면에 NoSQL 같은 경우는 쿼리가 좀 불실한 편이에요. 네. 키밸류 기반이라서. 그래서 보시면 텀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는 동일하고 SQL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라고 요 몽고DB 같은 경우는 컬렉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SQL에서는 로우라고 하는데 몽고DB에서는 도큐먼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컬럼이라고 하는데 도큐먼트 안에 있는 거를 필드라고 해요. 몽고DB에서는.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NoSQL과 SQL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은 면접에서도 항상 나오지만 실제 실무에서도 항상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가시든 대기업을 가시든 NoSQL과 RDBMS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사실상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주니어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점은 NoSQL이 장점이 많아요. NoSQL 장점이 많은데 핫하다고 쓰면 안 돼요. 핫하다고 쓰면 안 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리퀘어먼트가 인덱스를 기반으로 한 쿼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 쇼핑몰 같은 스타일이고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RDBMS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몽고DB 같은 거를 쓰면 오히려 장기적인 부채가 됩니다. 시스템에. 반면에 내가 뭐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그런데 RDBMS를 썼다. 그러면 그건 또다시 재앙이 되는 거죠. 부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기술을 쓰는 게 서비스의 유지 보수성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서버 비용 줄여주고 네, 그래서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는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만들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이고 빠르고 그 다음에 저렴하게 삽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NoSQL과 SQL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리코드 문제 많이 풀어드리고 있고, 기술 면접에 대한 주요 개념들 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개발 쪽이나 소프트 엔지니어링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구독을 해주시면서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올릴 때마다 알림 받으시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